매달 157만 원. 당신의 노후는 이 숫자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은퇴 후 괜찮은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은 월 평균 369만 원. 하지만 국민연금 등으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고작 212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밝힌 우리 노후의 민낯입니다. 매달 157만 원의 구멍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막막한 현실이고 어쩌면 곧 닥쳐올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부족한 연금을 메우려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벌기 시작하자 오히려 나라에서 받는 연금액이 깎여버린 한 남자의 기막힌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을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2년 전 정년퇴직한 62세 김정수 씨. 그는 남들처럼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었고 노후에는 월 12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올 것이란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낡은 국산차를 20년 가까이 타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기초연금을 합치면 비록 빠듯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차가웠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고 아내와 자신의 병원비는 예상보다 훨씬 큰 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 157만 원의 부족분. 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김정수 씨 가정에 매달 마주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62세의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낯선 헬멧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초겨울의 칼바람은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배달 라이더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줄어드는 동안 유독 60대 이상에서만 1년 새 12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김정수 씨의 선택은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 시대 수많은 은퇴자들이 등 떠밀려 향하는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참아가며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을 겨우 벌기 시작한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연금 통지서를 보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지난달보다 더 적은 금액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연금 감액 제도라는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정수 씨처럼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당황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일정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월 약 298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된 소득에 따라 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립니다. 물론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소득이 충분히 있는 고령층의 연금을 일부 조정해 기금의 재정 안정을 돕자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일간지의 사설에서 지적하듯 이 제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새벽 인력 시장이나 배달일처럼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몰린 고령층의 마지막 근로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모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이 부족해서 일을 시작했더니 그나마 받던 연금마저 깎이는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는 부족한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바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수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제도의 덫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김정수 씨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65세 이현우 씨. 그 역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작정 일자리를 찾는 대신 책상에 앉아 손때 묻은 서류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아파트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평생의 보금자리인 이 집을 자식에게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짐이 되거나 손 벌리는 부모가 되기보다 아빠는 내 노후를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고 싶다. 그는 주택연금을 신청했고 매달 100만 원가량의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과 합쳐지자 부부가 병원에 다니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품이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서 수도권에 번듯한 집 한 채를 가지고도 당장 쓸 현금이 없어 공과금을 내지 못하다 고독사한 노인의 비극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현우 씨는 자신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지혜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정수 씨와 이현우 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민연금만 믿었는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기초로 현명한 대안을 찾았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판이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만능 열쇠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받는 월급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가입 가격에 상한선이 있고 상속 문제 등 고려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IRP는 세액 공제 혜택이 크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운용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심지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려 주식 배당 소득을 만들었다가 연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겪는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제도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미리 공부하고 각 제도의 맹점을 피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노후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당신의 통장을 열어보시고 이 4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노후 부족분을 정확한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월 생활비와 예상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종이에 직접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차액이 얼마인지 숫자로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숫자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명확한 목표 금액입니다. 둘째, 감액의 덫을 피하는 소득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만약 은퇴 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내 소득이 연금 감액 기준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득을 현명하게 조절하거나 감액이 되더라도 실질 소득이 더 많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김정수 씨처럼 땀 흘리고도 좌절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셋째, 국가가 제공하는 다른 주머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내 집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지, 혹시 잠자고 있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묵혀둔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융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의 상담문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넷째, 건강보험료라는 숨은 복병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깜짝 놀랍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집과 같은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후 현금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 설계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62세에 처음 배달일을 시작한 남자의 눈물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경고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기대가 현실과 달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비어있는 곳을 우리 스스로의 땀과 지혜로 채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막막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눈물이 아닌 희망의 땀으로 우리의 노후 계획서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